연대하는 정부 어역, 지방정부, 시민사회, 정당과의 연대활동, 즉 집회, 홍보, 교육, 토론회, 간담회 등을 도내 시민사회 및 연안 고개 강행시도가 정부에 요구하려 했던 국제해양법제선서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는 요구를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하며 일부 강력시에서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 갖고 저희들 먼저 답변 드리기 실정입니다. 그 대책 마련 중에는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피해 보전 직불금 등을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0건 이상 제주도에서는 전 품종 200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수산물가 발생할 시 예비비까지 투입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해양법 재판소 제소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주도뿐만 아니라 17개 바다나 네, 그건 제가 할게요. 반갑습니다. 그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돼서 그때 저희 도민이 입을 피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트랙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한편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 입장을 개진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미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제주 수산물에 대해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저희들까지 하게 된다면 제주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투트랙으로 좀 가야 한다고 봅니다. 도정에 할 수 있는 일은 제주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계속 확인하고 방사능 오염 진단을 통해서 안전을 확인해주는 역할, 그리고 제주 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소비 심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저희 도정에서는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지방의료 차원에서 접근했던 게 이제 한일연한 8개 시도지사 협의회 내용인데 저희들이 접근 방식에 한국 측까지도 동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과 경남 그리고 전남과 제주가 한국 측 4개 시도지사 협의회가 되는 것이고 일본도 이제 4개 시도가 되는 것인데 일본 측은 답변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한국 측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임시회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면 10월경에 이 회의가 전라남도에서 교체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제로 채택이 된다면 제가 참석을 할 수 있지만 의제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참석을 하지 않는 것 또한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제주도가 직접 국제기구 등에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적 검토를 했습니다만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치단체, 정당 등 여러 가지 시민사회 단체에서 국제적인 노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노력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사님도 결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 핵오염수 투기와 관련해서 지금 70% 넘는 도민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막기 위한 대응보다는 이제 그 투기를 했을 때 이후에 했던 사후 대응 위주로 많이 지금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일본에서 했던 지금 오염수 방류라는 게 한 번에 속적으로 이게 이제 뭐 원래 방류가 되더라도 내년에 중단할 수 있게끔이라든지 이거 지속적으로 이거는 방류 중단을 요구를 해야 되는 이거 방류를 막아내는 활동들은 계속 병행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은 이제 그런 핵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사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정책국장님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시고 바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고 먼저 하시고 여러분들 쭉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두 달 전부터 계속 만나고 있고요. 이분들의 고민도 저희 고민도 좀 비슷합니다.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다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원양어선 이쪽 큰 배를 타고 연승어선을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게 뭐 전 영역에서 영향이 커질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좀 갈 수 있다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 등을 포함한 아시안 지역에 있어서의 수산물 판로 개척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더 면밀하게 상황을 좀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아까 연안 8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의제로 채택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약에 방류되더라도 이후에 안전성을 담보하게 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점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행정시장 직선제 그리고 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 아닌 사실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해서 누가 봐도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을 놓고 하는 용역이 아닌가. 그러니까 초기에 행정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좀 약간은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행정구역에 가면 더 많고 좀 이제 일정대로 좀 상을 조정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도 들여다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거기 한 이번에 100건이 됩니까? 100건이 채 안 되죠? 84개 조문이죠.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84개 조문을 갖고 온 겁니다. 권한을 갖고 온 건데 4,600개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나 이제 다음에 내년에 출범할 전라북도 도지사 입장에서는 제주도고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만큼 장관의 권한이나 중앙정부의 권한이 반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권한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만큼 도지사에게 집중되는 게 많아지는 거죠. 결재를 해야 될 일이, 제가 판단해야 될 일이, 결정해야 될 일이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지방사무가 예를 들어서 6대4 정도로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에 구분되어 있다면 저는 이거를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도로 그렇지 않은 거죠. 강원특별자치도도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폐지해서 특별자치도 출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무가 더 많아진 건 아닙니다, 아직. 근데 우리는 그 사무 전체를 다 가져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폐지했기 때문에 더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판단을 할 때 이거 내가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놓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놓칠까봐. 진짜 엄청난 압력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하중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권력은 저는 분산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권으로 가는 게 맞고 분권과 분산의 원칙을 잘 견지하면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기관 구성의 형태나 또 어떤 방식으로 행정체가 바뀌어야 될 것인지는 도민 원탁회의나 충분하게 논의 구조를 통해서 도민 여론을 잘 수렴하면서 결정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국회에서 원래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상임위 통과가 어려워지면 좀 이건 쉽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통과가 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상황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윤재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그분도 응원해 주신다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다른 상황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과 관련돼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노동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전제로 해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언제 전까지 결정해야 될 거냐 주민투표로 그래야 행정처리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선거를 준비하고 사무실도 청사도 마련해야 되고 새롭게 마련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준비 과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제가 내년 특정 시기를 못 받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내년 중에는 결정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입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도록 좀 논의에 중심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현하신 불가역적 변동 표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시고요. 제5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5가지 사안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저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이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5가지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게 된다면 충분히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제5항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2가지 저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강제할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론이 높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그게 제가 주민투표를 한다고 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저에게 정무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를 제가 주장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국토교통부는 받지 않을 것은 이미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운동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주민투표를 받아라 라고 운동만 계속 해야 합니다. 제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결정할 수 있다고 치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서 투표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선관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선관위에서 의뢰한 결과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투표 업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또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지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즉 주민투표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확인한 상태에서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좋다는 이유로 따라야 한다면 그건 굉장히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 등 과정에서 5개의 검증 요구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충분히 논의되어졌을 때 가능할 것이라는 저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와 관련해서 저는 추가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논의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저 논의에 응할 생각이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묻지도 않고 박수 치는 걸로 합시다. 네. 됐습니다. 얼마 만에 했지?
담당관 송창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경실련 양시경 공익지원센터장입니다. 제주 평화인권 제주 민해총 김동현 이사장입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6개월 만에 다시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우선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제안해준 의제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권에 대해서는 전문성 확보와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센터가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조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전에 이제 협의된 대로 6가지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한 문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그리고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네 번째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미래 비전 재설정과 관련한 과제, 그리고 제주 평화인권 현장 재정과 관련한 과제, 그리고 성별 인권 격차 개선을 위한 성별 인권 동시대와 관련된 6가지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고요. 우선은 3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더 시간이 좀 허용된다면 미래 비전 재설정과 평화인권 현장 재정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하면 향후에 제3차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또 이 간담회를 주목하고 있는 것만큼 지혜를 모아주시고 더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다양함이 존재하고 또 간격이 커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생각을 좀 나누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여기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제인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제주도 대응책에 대하여 연대회의에서 해양 투기를 기점으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공격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물어 유엔 및 주요 국가 시민들에게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달라는 사실상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남태평양 도서국가 연합체인 태평양 일본 현지를 포함해 국내외 반대 여론이 결집되는 상황에 제주 도정도 충분한 역할을 해야